안녕하세요. 화용 언어를 키워주는 마음 읽기의 저자 최용주입니다. 화용 언어는 말 그대로 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부분인데요. 말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을 습득하는 것과는 달리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 아니면 사용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한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선택이 적절하다, 적절하지 않다, 가장 좋은 선택은 이것이었다. 이제 이렇게 촉진이 들어가게 되면 순간순간 개인의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오히려 좁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아동들이 이때는 정답이 뭘까? 어떻게 말해야 정답일까? 라고 하면서 오히려 말하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경우들이 있어서 제 생각으로는 활용 언어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말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 생각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촉진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으로 활용 언어를 키워주는 마음 읽기라는 그런 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활용 언어는 의사소통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적 규칙, 즉 상황과 상대에 맞게 언어를 적절하게 조절하여 사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세 가지의 키워드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상황과 상대 인식, 의사소통 목적, 적절한 언어. 자, 이것이 활용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활용 언어의 초점을 어디에 두고 치료를 하냐에 따라서 이 치료의 내용과 방향이 달라지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제까지 많은 치료들이 상황을 특정 상황 그 표면적인 것들로 나누고 그것에 대응하는 정답 1, 정답 2, 이제 이런 식으로 적절한 언어로 이제 이렇게 대응하는 그런 관계로 활용 언어를 촉진해 온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상황과 상대의 인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지? 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상대는 지금 어떤 상태인지 판단을 하는 것에 따라서, 지금 요 상황과 그 다음에 이 상대가 갖고 있는 이 느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는 어떤 것들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에 맞는 적절한 언어를 선택하고 구사하는 게 이제 언어 조절이라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의사소통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요. 사람과 상황에 이제 먼저 처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에서 생기는 문제 해결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나한테 이득이 되게 할 것은 무엇인가가 그 다음에 생기는 목적이 되는 것이고요.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표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는가가 적절한 언어 조절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어떤 친구가 와서 이제 툭툭 건드렸어요. 그런데 이 툭툭 건드리는 친구에 대한 부분에서 이 행동에서 나랑 친해지고 싶구나 하는 의도를 읽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나도 저 친구랑 같이 친해지고 놀고 싶다라고 하는 의사소통의 목적이 생겼어요. 그러면 우리 이거 같이 해볼래? 라고 하면서 적절한 언어를 이제 고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상황과 상대 인식에서 뚝뚝 어떤 친구가 와서 쳤는데, 이 친구가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 이제 이렇게 느꼈다면 이 행동을 제지해야겠어. 라고 하는 게 의사소통 목적이 되고, 하지 마.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게 적절한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상황과 상대 인식을 어떻게 하느냐가 활용 언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것을 가장 체계적으로 이제 정리가 된 게 마음 이론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그 마음으로 인해 특정 행동을 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의 마음은 우리가 마음을 잘 헤아리고 읽어주고 수용해주고 하는 정서적인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생각과 더 관련된 인지적인 마음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특정 행동을 할 때는 그 앞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특정 행동을 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은 그 다음 행동을 하겠구나라고 예측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음 읽기라고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본다면 어떤 친구가 책상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자, 요 행동에 관련된 마음 읽기는 뭐냐면 처음에 이제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고 싶다가 이 친구의 바람인 거죠. 그런데 조금 전에 생수통이 책상 위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지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금도 생수통이 책상 위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 이 생각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물을 마시겠다라는 의도에 의해서 책상 쪽으로 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다음도 예측할 수 있죠. 책상에 가서 물을 찾게 될 것이죠. 필통을 찾고 하는 게 아니라 물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마음 읽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마음 읽기를 위한 준비라는 그 챕터를 마련했어요. 그래서 알다 모르다 지금 내가 무엇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것은 메타 인지에서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지만 마음 읽기의 전반적인 그 요소들에게 모두 영향을 미치는 가장 그 기본적인 그 필수 요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는 것과 모르다가 이제 의미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요. 만약에 나와 다른 사람이 같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인 거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입장에서 생각하거나 헤아리거나 뭐 관찰하려고 하지 않고 똑같이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자기 중심적인 사고예요. 그런데 이 알다 모르다는 어떤 것들을 이제 생각하게 하냐면 모른다의 영역을 가지고 사람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왜 모르냐면 다르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같았다면, 나와 같았다면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나와 다르기 때문에 알 수 없다. 이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화용해서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 잘 집중해서 쳐다보고 그리고 그게 어떤 의도로 했는지 뭐 잘 살펴보고 표정이나 뉘앙스나 비언어적인 그런 제스처라든지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주의 집중하라. 이런 규칙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규칙이 자, 바른 자세로 들어라. 이게 규칙이기 때문인 게 아니라 저 사람을 몰라요. 그래서 저 사람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표현하는 것들이 그냥 그 말의 그 표면적인 내용이 다가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이 속에 숨겨진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은 나와 다르다. 그래서 나는 모른다.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이나 표정이나 뉘앙스나 제스처나 이런 것들을 집중하고 맥락과 함께 분석해야 된다. 이것을 깔고 있는 게 알다와 모르다입니다. 그래서 이 알다 모르다는 이제 우리가 무엇을 모르기 때문에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지를 오히려 알려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나는 모른다. 그래서 이거를 추론해 봐야 된다. 이게 지각, 지식, 조망이고요. 어떤 사람의 바람은 나의 바람과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것에 시선이 멈추는지, 어떤 것을 보고 웃는지, 이렇게, 또는 물어봐서, 그래서 잘 관찰하고 알아내야 된다라는 게 바람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의도도 마찬가지인 거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이 친구가 고의로 한 것인지, 실수로 한 것인지, 칭찬을 하는데 이게 비꼬는 말인지 진짜 칭찬인지 그 속에 숨겨진 의도를 일단은 모른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그 상황과 그 사람의 표정과 말투와 이런 것들을 자세히 관찰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믿음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은 우리가 생기는 일상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오해와 또 거짓말, 뭐 속임수 이런 것들하고 관련이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는 영역하고 모르는 영역이 서로 지금 어긋나 버리면 이제 오해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사람의 지금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거짓된 사실을 집어넣어서 그 사람의 생각을 조작하는 게 이제 거짓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러니까 마음 읽기의 요소인 지각, 조망, 바람, 의도, 믿음, 이것은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모른다. 여기서부터 출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다, 모르다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것의 기본적인 원리는, 그러면 내가 아니야, 모르냐. 자, 이거를 메타적으로 보는 거는 되게 좀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깊이 생각해서 이제 그 알아내야 되는데, 우리는 되게 단순한 방법으로 오감을 통한 거는 안다. 오감을 통하지 않은 건 모른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그 사람이 그것을 지각으로 해서 보지 못했다, 듣지 못했다, 그럼 모른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추론해서 알아내는 그런 지각 조망을 적용하는 단계로 이제 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활동은 책을 하기 전에나 또는 뭐 책을 그 1단원을 한 다음에 하셔도 상관이 없는데요. 먼저는 안대를 쓰기 전에 이제 그 뭐 색연필이나 이렇게 이런 일상의 물건을 보여주고 이게 뭐야? 라고 해서 뭐 색연필 이렇게 대답을 하면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해서요. 어떤 경로로 알게 되었는지를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오감을 사용을 해서 어떤 정보를 얻게 되는 거구나. 이거를 직접 체험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스처를 많이 사용하게 하는데요. 이제 이런 경우에는 보고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안대를 가려서 이 시지각에 대한 그 정보를 차단하고요. 시각 정보를 차단하고요. 이제 소리를 이렇게 들려주고, 이게 뭐야? 라고 했을 때, 가위!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알았어? 그러면 듣고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냄새 맡고 알았어요. 맛보고 알았어요. 만져보고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실제로 지금 어떤 걸 봐서 알았구나. 냄새 맡아서 지금 이게 풀인지 알았구나. 뭐, 이제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이제 경험을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요 책에서 연습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챕터에서 13쪽에서 하는 그 내용의 목적은, 오감과 그 다음에 알다 모르다가 관계가 있다. 이렇게 연결 짓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떴기 때문에 봤고, 봤기 때문에 알았다. 못 봤기 때문에 몰랐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보고 알았어요. 못 봐서 몰랐어요. 이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입에 익숙하도록 이제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감각별로, 어떤 감각이 어떤 정보를 주는지를, 확인을 하는 그런 챕터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그냥 이렇게 머리로만 생각하면 조금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헷갈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보고 알 수 있는 것을 골라야 돼. 그러면 우리 여기에다가 한번 넣어볼까? 시간을 보고 알았어요. 알아요. 이렇게 하면 맞네. 그런데 핸드폰 진동을 보고 알아요. 이상하네. 뭐, 알람 소리를 보고 알아요. 이상하네. 그러니까 보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네. 라고 해서요. 구문에 넣어서 말해보게 하면 더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게 됩니다. 이 그림을 보고 이제 그 두 마리의 동물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두 마리의 동물들이 각각 그 대조되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한 마리는 감각 정보를 통해서 유입된 지식으로 떤 것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동물은 모르게 되고, 이렇게 이제 비교 대조하게 만들어 놨는데요. 생각보다 이 그림을 못 읽어내는 친구들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시는 게 좋냐면, 이제 그 순서대로 한번 같이 얘기를 나눠보는 거죠. 이제 미리 찾아가지고 금세 할 수 있는 친구는 굳이 이걸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그림을 좀 어려워하고 대충대충 보고서는, 이게 뭐지?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조금, 이제 이 그림에서 생각하는 방법을 촉진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지금 뭐 하고 있어? 어떤 상황이야? 그러면 축구해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각 정보에서 나온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근데 강아지랑 돼지랑 축구하네. 근데 어 강아지는 뭘 보고 있어? 뭐 돼지는 뭘 보고 있는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강아지가 보는 시선. 그래서 여기서 제가 빨간 그 빗금을 이제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각은 그 시선의 각도이기 때문에요. 띠띠띠띠띠 해서 강아지는 지금 축구공을 보고 있네. 그런데 돼지는 지금 아무것도 못 보고 있어. 돼지는 무얼 찾는 것 같은데? 라고 해서 축구공이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지금, 축구공을 보고 있는 동물은, 축구공이 어디 있는지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라고 하면, 그것을 알게 된 동물은 공을 찬다거나, 뭐, 이제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라고 예측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생각보다 이 그림을 어려워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어떤 상황인지 먼저 얘기하게 하고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좀 다르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기린과 원숭이는 사진을 찍고 있고, 그 다음에 뒤에 오고 있는 하마와 코끼리는 이제 걸어오고 있는데, 하마는 핸드폰을 보면서 뭐 게임을 하면서 걸어가고 있어요가 이런 상황이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시각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보고 이제 있는지가 그 무엇을 아는지와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잘 비켜나가야 될 동물은 누구일까요를 알기 위해서는 지금 각각 동물들이 무엇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린하고 원숭이는 지금 그 카메라 화면을 보면서 사진을 찍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뒤에 있는 그 동물들이 보고 있는 시선의 방향을 띠띠띠띠띠띠 이렇게 선으로 그어서 생각을 해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하마는 지금 핸드폰을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코끼리는 지금 앞에서 사진 찍고 있는 그것들, 동물들을 보았기 때문에 이 상황을 잘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앞에서 사진 찍고 있는 그 상황을 알고 있는 동물은 누구일까요가 되면 그러면 코끼리가 되고 지금 그러면 하마랑 코끼리는 이제 다른 것을 보고 있잖아. 그러면 하마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 코끼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그 다음을 예측할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청각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어떤 상황이지라고 하면 앞에 부분을 이제 한 친구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지를 명확히 알고 대답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뒤에서 자전거가 오는데 따르릉 소리가 들려서 기린이 쳐다보고 있어요. 뒤돌아보고 있어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때 지금 여기에서는 소리를 들은 동물, 이제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따르릉 소리를 들은 동물은 누구인지, 그리고 듣지 못한 동물은 누구인지, 그래서 뒤에 자전거가 오는 것을 알고 있는 동물은 누구인지, 모르는 동물은 누구인지,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알고 있는 동물과 모르는 동물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귀에 이어폰을 꽂고 있기 때문에 엄마가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으라는 소리를 들은 동물과 듣지 못한 동물이 나오고 그래서 지금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라는 정보를 알게 된 그 동생과 모르고 있는 형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여기에서는 어떻게 알았어요라는 질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보고 알았어요. 듣고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해당되는 그 질문에 대답을 하는 것들이요. 입에 익숙하기 전까지 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거를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후각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이제, 그 더러운 냄새가 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냄새를 맡은 동물과 맡지 못한 동물, 그래서 이제 무엇이 있는지 알게 된 동물과, 알지 못하는, 모르는 동물,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알게 된 동물은 또 어떻게 해서 알게 된 것인지를 이제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서도 후각이어서요. 이제 지금 그 라면 냄새에 대해서 이제 후각으로 이것을 알게 된 동물과 모르게 된 동물 이제 이렇게 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알았어? 라면을 먹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어요? 해서 냄새 맡고 알았어요.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죠. 예. 지금, 한 동물은, 이 김밥을 이미 먹은 상태이고요. 먹어본 상태이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코알라는 지금 먹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맛보고 알게 된 동물하고, 맛보지 않은 동물하고, 지금, 이 김밥이 상했다는 정보에 대해서, 아는 동물과 모르는 동물로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도 지금 이게 이 콜라병 안에 있는 게 간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간장을 이제 콜라병에 있었기 때문에 콜라라고 생각하고 지금 맛있게 먹으려고 하는 사슴은 아직 맛보지 않아서 정보가 없는 상태이고요. 테 뱉은 여우는 지금 맛보아서 이것이 콜라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촉각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는 이 캥거루는 이거를 밟아가지고, 여기가 지금 그, 날카로운 그런 유리 조각이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이고, 그 다음에 말은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말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 그럼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는 상황인 거죠. 그다음 요거는 조금 그림이 완전히 이 정확하다고는 볼 수가 없는데 이제 이 클레이가 지금 딱딱하다라고 하는 것들 이제 만져봐서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요거를 만져봤는데 딱딱해서 이 클레이를 사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으로 좀 그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책을 한 다음에 아까 그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물건을 통해서 이제 그
오감을 통한 그 지식의 경로에 대한, 지각의 경로에 대한 것들을 연습해 보았잖아요. 거기에서 조금 더 이제 응용되는 것들은 어떤 거냐면, 할리갈리 같은 카드를 보면 뒷면은 이제 무슨 그림인지 알 수 없고, 그다음에 앞면에만 그림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카드를 이제 엎어놓고, 여기 아래에 어떤 그림이 있어? 라고 얘기를 해서, 이제, 보통은 아동들이, 그러면 뭐뭐게, 이렇게 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이제 추측을 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아닌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만약에 계속 맞추려고 하면, 알아? 몰라?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게 나으세요. 그래서 이제 모른다라는 대답을 유도하신 다음에, 위로 펼쳐서, 자, 위로 펼쳤더니 가운데 있는 바나나 그림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카드에 무슨 그림이 있는지 알아? 몰라? 그래서 바나나, 뭐 이렇게 하면은 알아요.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카드를 다시 없는 거예요. 그러면 바나나 그림이 안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시 물어보는 거죠. 여기 아래에 어떤 그림이 있어?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이 바나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 아래에 어떤 그림이 있는지 알았네. 어떻게 알았어? 라고 하면 대부분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 안 보이잖아. 여기 지금 바나나 그림 여기 위에는 안 보이잖아.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들이 안 보고 알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안 보고 알았어요를 유도하는 게 아니고요. 아까 봐서 알았어요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고 처리하고 있는 건 지각. 그다음에 이전의 경험에 의해서 알게 된 건 지식. 그래서 그 전에 배우거나 경험한 것으로 내 머릿속에 저장돼 있는 것도 알다 모르다에 관련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인식시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서서히 상대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조망하는 것들을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랑 선생님, 그런데 선생님이 이 문제에 답을 쓰는 게 아니라 내가 선생님 머릿속을 조망하면서 사용을 이제 여기다가 풀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은 선생님이 어제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알까 모를까? 나는 선생님이 어제 아침에 무엇을 먹었는지 알까 모를까? 우리 할머니 얼굴을 선생님은 알까 모를까? 뭐 이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선생님의 그 머릿속을 이제 추론하는 것들에 대한 그런 연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 머릿속에 익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좋기 때문에 일상에서도 어떤 그 설명 없이 어떤 말들이 훅 들어오면 그거는 처음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이렇게 지금 들어본 적이 없어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이유를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어머니들이나 아버님들, 선생님들도 모른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 경험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뭐 새로운 장난감을 샀을 때,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라고 어쩌지?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라고 해서 그 상자의 이제 겉면에 쓰인 설명서를 보고 알게 되는 과정. 이제 이렇게 해서 몰랐다가 지금 보고 알게 되는, 듣고 알게 되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언어적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더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